어쩌다 의료개혁. 아, 이게 뭐냐면 지금 의정 갈등 관련된 뉴스거든요. 아까 성한용은 의료 대란이 뭐 민주당한테 악재라 그랬잖아요. 저는 악재라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의료 문제를 보면서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어. 진짜 복잡한 생각이 진지하게. 그래서 나 분노도 있어. 사실 분노도 뭐냐면 저는 의사들 정원 늘리는 거 찬성하는 입장이고,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에서 400명 늘리겠다고 했을 때 저는 당연히 늘려야 된다. 그거 반대했던 의사들에 대해서 제가 막 욕하고 그랬어요. 이거 반대하려고 코로나 시국에 막 파업하고 난리치고 사람같이 나는 새끼들, 이 의사 일베 새끼들 이거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늘리는 거 찬성해. 근데 찬성하는데 갑자기 윤석열이 2,000명을 늘리겠대. 2,000명을 매년. 그럼 이거 우리가 반가워하고 좋아해야 될 일입니까? 저는 반갑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장난하나? 지금 조롱하는 거야?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로. 아주 기분 나빴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아까 사사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기본소득이 앞으로 되게 중요하다.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기본소득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 전 국민한테 일정량의 기본소득을 주고, 그 기본소득을 뭐 지역에서 쓰건 어떻게 하건 기본소득을 주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 정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거 지지하는 사람이야. 실제로.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이 그래? 그럼 내가 앞으로 한 달에 전 국민한테 1,000만 원씩 줄게 하고 나갔다고 쳐요. 그럼 그거 듣고 우리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좋아하지 않고요. 오히려 씨발 뭐야, 지금 조롱하는 거야? 장난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성 있게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의사들 증원, 의대 증원 문제를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진지하지 않게, 정말 그냥 총선 앞두고 선거 위에서 너무 그냥 날림으로 진행하니까 열받는 거죠. 이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잖아. 아니, 의사들이 이거를 받겠어요? 2,000명을? 이게 가능한 숫자야?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들이 볼 때도 당연히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 그런데 무서우니까 막 파업하고 나가서 싸우진 못해. 지금 조용하잖아. 나오진 않잖아. 대신 어떡합니까? 사직. 그냥 그만두는 거야. 조용히 그만둬. 이게 더 무서운 거야.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벌써 4주째 지금 이 의료 대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대학 교수들도 다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 커졌어. 그리고 윤석열은 이거에 대해서 타협이 없어. 대화도 안 해. 그냥 끝까지 가자는 거야. 그냥 정치인 스타일 중에 제일 나쁜 새끼죠. 타협이 없이 그냥 끝까지 가갖고 너가 죽던가 내가 죽던가. 이게 제일 사악한 정치인의 태도예요. 함께 살아야지. 정치는 함께 살자고 하는 거예요. 함께 살자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사실은 그래서 지지자들이 실망할 수도 있어. 왜? 우리 지지자들은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있으니까 양보를 해야 되거든. 정치라는 건 결국은 타협과 양보라고요. 그럼 어쩔 수 없는데, 제일 나쁜 새끼는 야, 너가 죽던가 내가 죽던가. 그런 새끼예요. 딱 윤석열 스타일. 딱 윤석열 스타일이에요. 정말 사악한 새끼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벌렸어. 벌렸는데 만약에 윤석열이 요번에 의대 증원을 실패한다. 아니면 뭐 차라리 제일 좋은 거는 타협을 해서, 지난번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아주 면밀하게 계산을 해갖고 400명 한 거거든요. 400 정도로 합의를 보면 오히려 아마 여기서 윤석열이 박수를 받을 수도 있어. 그런데 윤석열이 진짜 그냥 힘으로만 밀어붙이다가
만약에 의대 정원 합의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다.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의대 증원은 다시는 못해요. 다시는 못해. 다시는 못하고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시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의사들의 카르텔은요, 더 견고해질 거예요. 의사들의 이 엄청나게 교만함, 저 아주 오만함을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의대 증원을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돼. 이 정부가 2,000명 고집하면 안 되고 타협을 해갖고 지금 의대 학장들은 350명까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400명대에서 합의를 보고 타협을 해야 돼. 근데 이 정부는 지금 타협할 마음이 없거든요. 계속 문제를 일으켜갖고 지금 의료계에서 계속 이렇게 막 실질적인 파업을 하게 하고 정부가 때려잡는 모습을 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지. 정말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그냥 총선만 앞두고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 꼴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환자들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커진 게 이게 의료계가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 그냥 전공이, 전임이, 뭐 인턴 거기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번 지난 3월 8일 날 의대 교수들 전문의들이 시국선언을 했어요. 시국선언을 했어. 그러면서 3월 8일 날 서명을 했어. 현재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 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하면서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터넷에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 치면은 홈페이지가 나와요. 홈페이지가.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최악의 의료 파국이 임박하고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세부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근데 한마디로 의료계도 뭐냐면 윤석열한테 대화하자 이거예요. 대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 존경하는 전국의 수련병원 교수 전문의들께 하면서 이거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함께 싸우자고 지금 이렇게 연대 서명 요청 서한을 보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부에서 발표했죠. 정부에서 선동하면은 다 잡아갈 거야 했거든요. 근데 지금 홈페이지에 전국에 있는 의사들한테 연대 서명 요청 서한을 아예 보냈어. 선동이지. 근데 이걸 누가 하는 거냐? 이걸 누가 하는 거냐면은 무슨 대학교 학생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예 실명으로 지금 우리나라 그 의학계를 대표하는 대학 교수들 있죠. 그 사람들이 실명으로 내놓은 거예요. 실명으로. 아산병원, 성모병원, 세브란스 이런 병원의 의사들이 16명이 실명으로 3월 8일 날 성명을 냈고 이런 식으로 연대 서명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까지 제가 오늘 못 들어가 봤는데 어제까지 5,236명이 서명을 했어. 함께 하겠다고. 이 중에 교수 전문의가 3,566명, 의원 및 병원 의료진이 1,670명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서울대 의대 교수협에서 뭐라고 했냐? 3월 18일까지 정부가 합리적인 이런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우리도 다 뭐 하겠다? 사직서 쓰겠다. 뭐 파업이 아니야. 그냥 의사 안 할게. 그거거든요. 의사 안 하겠다는데 뭐라고 할 거야? 내가 자기들이 다 개인적인 이유로 의사 안 하겠다는데 뭐라고 할 겁니까? 이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도 정부한테 2,000명 무조건 포기해. 그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라. 대화에. 이 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아예 그냥 윤석열 봐. 아예 2,000명에서 한 명도 양보 못해. 그거 아닙니까? 대화할 마음이 없다니까? 무슨 이따위 정부가 다 있어? 황당하지? 이 무책임한 정부?
그래서 이 문제가 쉽게 안 끝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의사들 있잖아요. 지금 이 의사들이 평생 뭐 투쟁이나 그런 거 해온 사람들 아니잖아요. 사실 아까 처음 말했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기득권 노른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안 그래요? 개천에서 용난 경우도 가끔 있겠지만 대부분 다 그냥 잘 사는 부잣집에서 아주 비싼 과외비 받으면서 의사 돼가지고 지금 의사활동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노동자들 입장 제대로 알긴 하겠어요? 아마 거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이 의사들과 싸우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진짜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마 이 의사들도 한 번도 자기들이 이렇게 당할 거라고 생각 안 해봤을 거야. 우선 다 아시겠지만 언론들, 이 기레기 새끼들이 정부가 만약에 노조랑 싸울 때 정부 편 들어가고 어떡합니까? 노조가 얼마나 비윤리적인지 나쁜 놈인지 그런 거 막 기사로 써주잖아요. 기사로. 누가 파업했어. 그래서 정부가 노조를 막 징계하고 막 잡아. 그러면 기사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심지어 분신하신 분에 대해서도 얼마나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기사로 노조들이 분신을 조장했다. 그따위 기사를 쓰면서 노조원들의 비윤리, 비인간적인 모습 이걸 강조하는 새끼들 아닙니까? 정말 나쁜 새끼들. 그런데 이런 짓을 지금 의사들한테 똑같이 하고 있어요. 뭐 의사 갑질, 뭐 변기 뚫고 아이 등하원까지 제약사 영업사원 의사 갑질 폭로, 의사 불륜 여행 스케줄 짜봤니? 제약 영업이 말하는 나 이런 갑질까지 겪었다. 의사 집회에 제약사 직원 동원 의혹, 사실이면 갑질, 변기 뚫고 초밥 배달, 제약사 영업사원 의사 갑질 폭로. 갑자기 이런 기사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얼마나 나쁜 새끼들인지, 의사들이 제약사 직원들을 향해서 얼마나 갑질하는 새끼들을 막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어. 이거 보통 노조 악마화할 때 쓰던 짓거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부가 의사를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의사들을 이렇게 아주 비윤리적이고 나쁜 놈인 것처럼 기사를 막 내보내고 있죠. 야, 이런 걸 당하면서 최근에 의사들이 대표적으로 2명 입장이 달라진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이 윤석열 찍었던 이찍남, 요새 뭐 이재명 대표가 이찍이라고 썼다고 난리인데 난 이것도 진짜 웃겨요. 아니 이찍이 나쁜 말입니까? 물론 이런 말로 인해서 괜히 말 나오게 하면 안 좋은데 내가 열받는 건 뭐냐면 아까 성한용이가 개딸이라는 표현을 썼죠. 개딸은 괜찮아요? 우선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 개혁의 딸들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서 앞으로 개딸이라는 표현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혐오의 표현이고 우리 싫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야당에서 한동훈이나 아니면 아까 성한용 같은 새끼들 지금 아예 너무나도 쉽게 개딸 그러잖아요. 개딸이라면 쓰는 걸 왜 분노 안 합니까? 왜 언론도 가만히 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찍이란 말 썼다고 이게 혐오의 발언이고 문제가 있다고 아주 개지랄을 하고 있어. 아니 이찍이 왜 혐오야? 이찍, 이번 찍은 남자, 이번 찍은 여자, 이번 찍은 게 부끄러운 거였어? 부끄러우면 씨발 찍지 말던가. 저는 1번 찍었어요. 일찍남. 저한테 여러분 너 일찍이야? 물어보세요. 그럼 내가 얘기해 줄게요. 나 일찍이다. 난 부끄럽지 않아요. 난 어디 가서도 난 이재명 찍었어 말할 수 있거든요. 그게 부끄러워? 근데 왜 이찍이라고 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이재명 대표가 개항에서 웃으면서 장난으로 이찍은 아니죠? 근데 그걸 가지고 그 개지랄 떨고 있어. 이게 뭐라고 이게 이까진 게. 황당해. 나 오늘 장윤성 기자 방송을 보는데 전 장윤성 기자 좋아해요. 전 장윤성 기자를 아주 훌륭한 기자라고 보는데 오늘 방송에서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야. 뉴스 바사삭이라는 프로에서 이찍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떻게 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그런 표현을 쓰냐고 막 난리를 치는데 물론 이런 걸 빌미를 줄 필요는 없지만
사실 이직이라는 말이 대단한 것도 아니야. 이거 대단한 거라고. 난리를 치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개딸이라는 표현 쓰는 사람한테 난리 쳐야지. 개딸이 더 기분 나쁜 거 아니야? 개딸이? 개딸이 뭐야 개딸이. 어감도 안 좋고. 하여간 갑자기 말이 좀 빗나갔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하여튼간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들을 언론들이 이제 막 이렇게 악마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재밌는 거는 누가 봐도 윤석열 찍었을 의사들이 갑자기 윤석열 상대로 엄청나게 싸우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전 의협 회장 노한규 씨. 노한규 씨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 뭐 지금은 최대집이니 아니면 누구 나오지만 노한규 씨가 사실은 의협 쪽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그 정치 의사예요. 정치 의사. 제가 봤을 때 정치 의사예요. 이 사람이 진보 진영 민주당 엄청나게 비판하고 욕 많이 하고 조롱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지난 대선 때는요. 대놓고 어떻게 했어요?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 힘을 보태기 위해 그 지지선언 참여합니다 하면서 이 노한규 씨가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지만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냥 뭐 얌전하게 의료 활동하다가 그냥 뭐 윤석열 지지한다 그게 아니고 아주 적극적으로 페이스북 활동도 하고, 그리고 이 민주당이라든가 아니면 진보 진영을 막 비웃고 비아냥거린 그런 사람이에요. 뭐 이런 거. 이거는 뭐냐면 그 열린공간 TV 당시에 뉴탐사죠. 더탐사였다가 그때 이제 그 청담동 술자리 그거 막 보도 나올 때 그때 상황이거든요. 그때 윤석열의 알리바이는 확인됐고 한동훈도 엘리베이터 그날짜 CCTV 공개해서 이참에 아주 묵사발 만들라. 누구 묵사발 만들라 하냐면 열린공간 TV 아니 그때 더탐사 묵사발 만들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페이스북 글을 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강욱서라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 위아래 바꿔 쓰고 나온 적이 있나 봐요. 그러면서 이거를 엄청나게 비아냥 거리는 거에 대해서 이거 공유하면서 뭐 구조적 옳은 말씀 충격이다. 그러고 이재명 대표 단식했죠. 단식한 다음에 지팡이 짚고 가는 거를 막 조롱했어요. 지팡이 집은 손이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바뀐 이유. 흐흐흐. 이게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 왼손이 장애가 있죠. 장애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못 쓴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왼손으로 지팡이를 짚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바꿨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조롱하는 거야. 아니 너 왼손 아프다며. 근데 왼손 하다가 왜 오른손 해? 왼손을 아예 못 쓰겠습니까? 나는 정말 웃긴 게 얘네들이 이재명 대표의 장애를 가지고 막 조롱을 하는 거 정말 아주 인간 같지 않은 새끼들인데 이런 식으로 이재명을 조롱하던 사람이에요. 노한규가. 그런데 언제부터 바뀌냐? 언제부터? 윤석열이 의대 증원 2,000명 하겠다. 그때부터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비판 세게 안 해. 세게 안 하는데 금년 3월 1일 날 경찰청 경감한테 전화가 왔대. 이때부터 물론 그 전부터도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 이때부터 더 바뀌는 거죠. 태도가. SNS에 자신의 소신을 밝히면 업무방해가 되는 것인가? 대통령 업무방해? 그러면서 이런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 윤석열이 그 취임사에서 이 취임사였나? 그렇죠.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나와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가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거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SNS에 내 자신의 소신 밝혔다고 이게 업무방해냐? 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정부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야. 정부가 의사들 너희 면허 취소할 거야! 막 그러잖아. 그런데 여러분 면허 취소는 행정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냐? 사법부. 그래서 야, 행정부가 너희들이 뭔데 사업권까지 있는 것처럼 말하냐?
그런 걸 블러핑하고 하는 거야 라고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정부에 대해서 막 비판을 강하게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한국에 왔어. 한국에 와갖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서 핸드폰 같은 걸 아마 뺏겼을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냐? 태어나서 처음 받은 압수수색입니다. 고의적인 겁주기, 괴롭힘이고 치졸한 망신주기 전략입니다. 야, 나는 이게 중요한 게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 조국 장관 가족들 수사받을 때 제가 찾아보진 않았어. 이 사람들 그 당시에 페이스북에 근 글들을 제가 굳이 보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검찰한테 억울하게 수사받고 그리고 압수수색 당하고 망신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 사람들이 공감하거나 이해한 적이 있을까요? 없었을 거야. 아마 그때는 검찰이 수사하니까 수사한 이유가 있겠지. 압수수색해?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요번에 이 경찰한테 압수수색 당하니까 뭐라고 해요? 이건 고의적인 겁주기고 괴롭힘이고 치졸한 망신주기래요. 저는 요번에 윤석열이 정말 큰일 나는 게 뭐가 있냐? 이거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경찰들 혹은 검찰들의 수사권 남용,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얼마나 괴롭힐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준 거. 이건 진보 보수가 없는 거야. 진보 보수가 다 봐도 행정부가 이렇게 권력을 남용할 수 있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이 정부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한 번이라도 느껴볼 일이 뭐가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지금 윤석열이가 이렇게 지금 계속 의사들하고 싸우는 게 결국은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고, 의사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 이번 싸움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의 고집과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가치를 지키려는 전문가 집단의 사명의 대결이다. 나는 물론 이 사람이 이렇게 의사들을 막 치켜 싸우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진 않지만, 윤석열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절대 물러서지 않는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의 고집이라고. 윤석열 고집 때문에 싸우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JTBC에 보도가 났어요. 경찰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어제 압수수색. 요 기사를 공유하면서 뭐라고 하냐. 2014년 대한민국에서 소셜미디어, 이거 오타 같아요. 소셜미디어에 정부 정책에 대한 팩트와 소신을 담은 글을 올리면 압수수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합니다. 경찰의 고발은 입막음을 위한 것이고 출국을 금지하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도 전에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사실을 윤석열 정부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압수수색 당하고 자기가 출국금지 당하니까 얼마나 이 정부가 정말 독재하는 나라인지 정부인지 이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노동자들을 윤석열 정부가 때려잡을 때, 압수수색할 때, 출국금지할 때 공감한 적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야. 그러면서 며칠 전에 뭐라고 했냐? 뭔가 뒤죽박죽 대통령, 뭔가 뒤죽박죽 대한민국,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지금.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그리고 이게 노환구 씨보다 더 강성으로 돌아선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경호원들한테 이틀막 당했던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 회장이죠. 이면택 씨는요, 요거 당하기 전에 제가 사무리에서 몇 번 한 적이 있죠. 제가 엄청 욕하면서 엄청 악질 의사로 제가 욕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누워가지고 퍼포먼스도 했던 사람이야. 문재인 지지율 철저히 떨어뜨려 대통령이 감옥 가는 아름다운 전통 이어봤자. 얼마 전에 뭐 했어요? 이재명 방탄 위에 국민 생명 위협하는 간호법 웬 말이냐. 경제자법 이재명을 즉각 구속하라 하면서 1인 시위했던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철저하게 사실은 윤석열 쪽 사람이고, 민주당 이재명에 대해서 아주 이재명 대표 살인 미수, 암살 미수 사건으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로 왔을 때 이거 이재명 고발한 사람이에요. 어? 이거 부산대병원 뭐지? 이거 업무방해했다고 업무방해죄로 이재명 그때 고발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틀 막 당한 다음에 갑자기 어떻게 됐냐? 오마이뉴스가 민족 정론이 돼버렸어. 민족 정론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이명택 씨가 보였던 정치적 행보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오마이뉴스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가 됐어요? 민족 정론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을 막 하는데 비판 강도가 장난 아니죠. 응? 의사들은 정치적 의도에 의해 정치 산업을 방하고 있다. 이런 글도 쓰고. 그리고 지금 의사들 전국 의사대표 회의 가갖고도 이렇게 글도 올리고. 그러면서 보면 알겠지만 이런 글도 올려요. 화해를 권유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놈이 배신자다. 명심해라. 이게 대부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인데 이게 뭡니까? 이거 의사들하고 정부하고 타협하면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말. 그거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 그 당시 정부에서 전공의들 사직하니까 29일까지 복귀하라고 했어요. 그냥 뭐라고 합니까? 북조선인가요? 염전 노예에 실어서 사직한 사람들한테 무슨 책임을 물어요? 비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판하는데 이건 지금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 비판하는 거거든요. 지 자식들은 모두 외국 보내고 국민들은 모두 구렁텅이에 쳐놓은 작자가 차관이라니 비판을 합니다. 이게 2월 26일. 그리고 이때부터 갑자기 의사일, 의정 갈등 관계없이 비판을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 그린벨트 풀어 제끼는 것 보니 감옥 간 어떤 욕심쟁이 할머니가 도처에 땅 사놓은 듯. 윤석열이 그린벨트 푼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의료와 관계없는 거잖아. 근데 이명택 씨가 이거 갖고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최은순 땅 산 거 아니야? 라고 비판하는 거죠. 대박입니다. 그리고 또 뭐 있냐? 윤석열이 한의사, 약사 카드 만지작, 직역간 권한 조정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번 기회에 대통령실은 의사들이 지금 의료행위 독점하고 있던 것들 있죠. 독점하고 있던 것들을 다 분산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전 이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명택이 뭐라고 하냐? 왜? 자색 한방병원 둘째 딸 검사사위 용인갑 국민의힘 후보 이현모 밀어주게? 그러고 있어요. 이현모. 지금 이게 한의사들한테 무슨 권한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현모가 자색 한방병원 둘째 딸 사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현모 밀어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김영민 여사 검찰 막 수사받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검찰 기소되고 수사받고 아니 재판 가고 김건희 디올백 문제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법카로 10만 원어치 먹은 사람은 기소되었는데 300만 원짜리 디올백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일까? 김건희 특검 찬성. 이건 좀 심했어. 하기야 나라도 머리에 든 건 없고 사고만 쳐대는 성형 괴물하고 살려면 출생감만 나겠다. 야 대박. 야 이거 좀 심한 것 같아. 그래서 이 글은 지금은 지워졌어요. 없더라고. 옛날에 올린 글이야. 지금은 이 글은 내가 못 봤어. 다시 들어가 봤더니 이 부분은 없는 것 같아. 본인도 쓰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지운 것 같아. 근데 그럼 뭐합니까? 이미 다 캡처가 돼갖고 돌아다니는데. 2월 17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전공의들을 지원했다고 윤석열 정부의 하수인인 복지부가 저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평생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세 중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의세는 형사 7명한테 핸드폰 노트북 죄다 뺏긴 의세다. 아마 이명택 씨가 형사 7명한테 노트북하고 뭐 핸드폰 다 뺏겼나 보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쓴 거야. 근데 이거는 이 두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말했지만 저 두 사람은 원래 정치적으로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었고요. 그런 거와 관계없던 의사들이
시급선언하고 동참하라고 막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게 과연 윤석열에게 성한용 말처럼 이 민주당한테 악재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표 올라가는데 도움이 될까요? 응? 여기가 윤석열의 엄청 코어 지지층이었을 텐데 저는 그래서 이게 절대로 선거에 윤석열은 이걸 이용해 갖고 어떻게 좀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선거에는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어쩌다 의료개혁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요번 기회에 어쩌면은 지금까지 의료개혁 관련해 가지고 진보 정권이 못했던 것들을 이 정부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로. 예를 들어서 의대 증원 문제 말고, 의대 증원 문제는 더 복잡한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진짜 웃긴 게 의사들이 막 강하게 나오니까 의사들을 열받게 하려고 의사들이 싫어하던 법안들을 지금 막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간호법. 지금 전공의들이 병원에 없으니까 전공의들이 하던 역할을 지금 간호사한테 지금 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간호사한테. 그냥 일반 간호사 말고 PA 간호사라고 해서 진료 보조 인력. PA 간호사는 수술실에 들어가는 간호사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PA 간호사가 한 15만 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PA 간호사라고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졸업 행위가 합법이 아니에요. 상당수 불법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간호법이 뭐야?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의료 행위를 합법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거였거든. 근데 이거 윤석열이 거부한 거였어. 근데 지금 와가지고 전공이 없으니까 PA 간호사들 전공의들이 하던 일 해주세요 그러고 있잖아. 불법이잖아. 그래가지고 요번에 뭐 한 겁니까? 아예 PA 간호사 지침 보완을 만들어가지고 법적으로 문제 없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열받았지. 뭐라고 합니까?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은 불법 무면허 진료 조장이다 하면서 비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번에 윤석열이 뭐래? 그래? 그러면 간호법 다시 만들어갖고 통과시킬게.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없어. 간호법을 그럼 도대체 왜 반대한 거야? 반대하고 이거를 거부했던 사람이 의사들이 말 안 들으니까 너희 말 안 들으니까 한번 엿먹어봐. 거의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잘 됐다. 목적은 이 목적 자체는 그렇게 마땅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간호법 통과되기를 원했던 사람이니까 이 기회에 통과되면 그건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번에 지금 간호법 다시 재논의하고 있어요. 어이없이. 그러니까 어쩌다 의료개혁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간호법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호사들이 사실은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근데 의료행위라는 게 딴 게 아니야. 우리가 병원 가면은 하는 것들. 검사, 검체, 채취, 천자, 처방 기록, 투부 관리, 치료, 처치 및 검사, 수술. 이게 다 의료행위거든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체열. 피 뽑는 거 있죠. 여러분 병원 갔을 때 간호사들이 피 뽑아요, 안 뽑아요? 뽑잖아요. 그거 엄밀히 따지면 다 불법이에요. 간호사들은 피 뽑으면 안 돼. 그거 의사가 해야 돼. 그런데 단서가 있지. 그런 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간호사들을 시키지 않고 의사들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의료법에 보면은 단서가 있어. 의사의 무슨 통제하에, 의사의 무슨 지도하에 하는 건 문제가 없다.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갖고 하게 만드는데 간호사들은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간호사법을 만들어가지고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확히 해달라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런 게 복잡한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게 2017년 기사인데 의사 포괄적 지도, 감독했다면 간호사 체열 문제 없다. 이게 뭐냐면요. 2016년도에
B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음주운전 사고 일으키면요, 경찰에서 어떡합니까? 피 뽑았거든요. 피 뽑아. 그래서 그때 응급실에 가갖고 간호사가 경찰이 입회한 상태에서 그 음주운전한 사람 있죠. 혈액을 채취를 했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볼 땐 너무 당연한 건데, 그 후에 이 B씨가 어떻게 했냐?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체열, 의료법 위반했다. 위법이다. 이렇게 얻은 증거는 무효다라고 이의를 제기해. 재판부에서는 너 네 말은 말이 안 돼 하고 끝내버렸지만, 나중에 그 B씨가 아예 이 간호사하고 병원 대표자 C씨를 상대로 소송을 해요. 왜? 의료법 위반이다. 간호사 네가 뭔데 의사 지시 없이 피를 뽑아. 그래서 이걸 결국은 검찰이 뭐라고 했냐? A 간호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한 거는 인정한다. 그러나 기소유예.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사도 A 간호사가 피 뽑은 게 의료법 위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기소유예한 거거든요. 이런 게 웃긴 거예요. 이러려면 아예 그냥 간호사가 피를 뽑을 수 있도록 합법으로 하던가. 우리나라 법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간호사가 피를 뽑았는데 문제가 되면은 웬만하면 봐줘. 아예 의사가 옆에 있었잖아. 문제 없어. 근데 만약에 마음 먹고, 야, 너 왜 피 뽑았어? 너 이거 의료법 위반 하고 그냥 이거를 갖고 의료법 위반으로 밀어붙이면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이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 불안한 거지. 항상 불법과 합법 중간에서 애매하게 있으니까 나중에 잘못하면은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간호사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환자를 위해서. 그리고 업무상 위력관계. 의사가 하라는데 어떻게 안 해? 의사가 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간호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안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야. 두 번째,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서. 세 번째, 고용주와의 위력관계. 그리고 고용위협. 대부분 고용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불법으로 지금 사실은 병원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요, 5대 의료인이 있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5대 의료인이 있는데, 이 5명의 의료인을 묶어가지고 의료법 하나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의료법. 근데 사실 이 의료법이 사실은 이 다섯 명의 의료인들 중에 누구를 위한 겁니까? 철저하게 의사만을 위한 거예요. 철저하게 의사만을. 이 의료법이 처음 만들어진 게 언제냐? 1951년. 그때는 의사가 5,000명이 있었고 간호사가 1,700명, 얼마 안 됐어. 의사에 비해서. 그래서 의사를 중심으로 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의사가 14만 명, 간호사가 46만 명이에요. 인원수가. 지금 지금 간호사법은 뭐냐면, 의료법에서 간호사들과 관련된 간호법을 따로 하나로 빼자는 거거든요, 지금. 더군다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초고령사회입니까? 초고령사회. 노인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노인이 많아진다는 거는 앞으로 뭡니까? 노인들 돌봄, 그리고 노인들 막 다치고 치료하는 것보다 다치지 않도록 계속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그게 중요한 거지. 돌봄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는요. 다쳐갖고 병원 가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그리고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케어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의료의 서비스의 스타일 자체가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고령화가 심해지니까 치매 인구도 늘잖아요. 치매 인구도.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앞으로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지. 지금은 아프면 어떻게 돼요? 다 병원 와갖고 치료받아야 돼. 병원 와갖고 치료받아야 돼. 그런데 지금 같은 초고령 사회에 앞으로 노인들 활동하다가 다치면 병원 옵니까? 그게 아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를 지역사회와 그리고 치매,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하다. 관리가 중요하고 질병을 예방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호의 영역이 넓어져야 되거든. 지금은 간호사들이 병원에서만 일을 해야 돼. 병원에서만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시대에 맞게 간호사의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지원센터, 뭐 간호센터, 산후조리원, 보건소, 학교, 노인시설, 아동보호기관, 요양원, 특수학교, 요양병원, 어린이집, 회사. 간호 업무의 영역이 넓어졌단 말이에요. 넓어졌고 이게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러려면 지금 의료법이 개정이 돼야 되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거, 의료법 개정이 문제가 아니고 간호법이 따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현재 90개의 나라가 의사법과 간호법을 따로 구분하고 있어요. 따로. 심지어 일본, 대만 같은 나라들 60개국 이상은요, 의사법, 간호사법, 치과의사법, 아예 그 직분 이 자기들 뭡니까 그 직군별로 따로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자는 거야. 근데 이거를 윤석열이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건 다시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은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의사들이 싫어하니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 윤석열이 이거를 해주겠다는 것보다 너희 안 돌아오면 이거 해준다? 그거거든. 아마 돌아오면 이거 갑자기 또 안 할 겁니다. 윤석열.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의사들이 버티면 예기치 못하게 어쩌다 의료개혁 될 수도 있는 거야. 또 하나, 요번에 기사 뭐 나왔어요? 정부가 의사들이 싫어하는 것만 지금 막 하려고 하고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신사 국가시험 관련해가지고 요번에 연구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문신 있죠, 문신. 문신도 우리나라는 의료행위예요. 이게 거의 전 세계에서 아마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할 거야.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하는 나라가 아마 다른 나라에 없을 겁니다. 거의 우리나라만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는 문신을 누가 합니까? 의사가 해야 돼. 의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실제로 타투하는 사람들이 의사입니까? 의사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길거리에 몸에 타투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엄밀히 따지면 다 불법을 한 거예요. 불법으로. 우리나라에서 타투는 불법이에요. 의사가 아니면. 그래서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뭘 추진했냐? 문신 합법화. 그러니까 타투 할 수 있도록 타투 합법화 하는 거죠. 의료인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모든 게 다 의사들이 독점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분산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타투 같은 거는, 문신 같은 경우는 꼭 의료인이 안 해도 돼. 할라 그랬었는데 이때 의사들이 난리 쳤어. 난리 쳐갖고 못했어. 여러분 기억나시죠? 류효정이 이렇게 보라색 옷 입고 뒤에 타투 한 것도 아니고 스티커 붙여놓고 이런 이상한 사진 찍어가지고 쟤 뭐야 이 관종년 이렇게 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왜 한 거냐면요, 이게 바로 당시 타투어법 류효정이 발의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한 거예요. 이거 관련해갖고. 그래서 이거 타투 할 수 있게 해달라 한 거였거든. 근데 이게 바로 의료법 개정과 연관이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거 못했어, 문재인 정부에서. 근데 요번에 윤석열이 의사들 너희들 말 안 들을 거야? 말 안 들으면 앞으로 문신도 그냥 일반인들이 면허증 있으면 하게 할 거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만 있는 거 아니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의사들이 할 필요 없는데 의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보톡스라든가 필러 같은 미술 시용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꼭 의사들이 안 해도 돼. 근데 우리나라는 다 의사들이 독점하고 있어요. 의사들이 너무 과도하게. 그래서 의료법 중에 의료 개혁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의사들이 과도하게 독점하고 있는 것들을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의사들의 반발이 심해갖고 그걸 못했었는데 요번에 황당한 거야. 윤석열이가 의사들 막 때려잡고 말 듣게 하려고 그러는데 말 안 들어. 말 안 들으니까 그래?
그러면 의사들 너희들이 제일 싫어하던 거 내가 다 할 거야? 의료법 개정, 의료법 나 이거 제정한다? 타투 앞으로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한다? 야, 필러하고 미용 시술도 할 수 있게 한다? 막 그러면서 의사들이 갖고 있던 이 독점 권한을 지금 분산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제가 제목을 쓴 거예요. 어쩌다 의료개혁. 야, 잘못하면이 아니지. 야, 어쩌다 보면은 정말 의도치 않게 윤석열이 의대 증원 말고, 의대 증원 말고 사실은 막 소소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그 의료 개혁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요번에 어떻게 보면은 해결이 될 수도 있겠다. 의사 카르텔이 엄청나거든요. 그 카르텔이 똘똘 뭉쳐갖고 가지고 독점하고 있던 것들을 다 분산시켜버리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뭐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의정 갈등이 참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이게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슈는 어쩌다 의료개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